안녕하세요. 저는 장기시센터에서 근무하고 있는 양재석이라고 합니다. 제가 전공은 신장내과고요. 좀 이제 이식을 전공해서 장기시센터에서 신장 이식 환자, 그다음에 다른 신장이나 폐나 안식 환자 민정제 하고 있습니다. 그 식사하고 이제 한두 시간 이렇게 간격을 띄우면 면역제제는 사실 아무 때나 먹을 수 있죠. 대신에 이제 12시간 간격을 지키고 식사하고 전관계에 2시간, 12시간, 식전 1시간 띄우고 규칙적으로 드시기만 하신다면 6시에 드셔도 4시에 드셔도 상관이 없죠. 또 피검사하는 시간이 이제 약물 드시기 1시간 전이나 30분 하고 담당 선생님하고 상의하시면 상당히 앞에 이제 강의하고 겹치는 부분이 많아서 그런 부분은 빨리 넘어가고 질문하고 대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30분 제가 외래라서 그 정도에서 이제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오늘 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구체적인 내용 강의보다는 그런 구체적인 정보가 어디에 있는지 여러분들한테 좀 알려드리려고 나왔습니다. 저희 장기이식센터에서 이제 이식 환자분들이 점점 많아지시고 이제 오래 사시니까 이제 많은 궁금하신 것도 많고 이렇게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떻게 하면 교육을 잘할지 여기에 대해서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어서 이제 1년에 한 서너 차례 저희들이 장기이식 환자 건강 강좌를 하고 있죠. 올해는 3번 만에 작년에 4번 한 것 같은데. 그래서 이번에 듣지 못하신 분들이 있을까봐 저기 뒤에서 다 동영상으로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영상으로 촬영한 거를 이렇게 저희 홈페이지에 다 올려놨어요. 이식인 건강 강좌라고요. 그래서 좀 농담한 것도 나오고 해서 이게 유출하기는 좀 그렇지만 자유롭게 보시기를 원해서 과거 몇 년 동안 한 거에 다 올려놨어요. 과거 한 5년 전 이런 기록들은 주로 자료만 올라와 있고요. 한 3, 4년 전부터는 다 동영상이 올라와 있습니다. 제목들이 사회 심리적으로 어떻게 적응을 할 건지, 또는 임신을 어떻게 할 건지, 식사를 어떻게 할 건지, 사회 경제적으로 좀 지원받을 수 있는 방안이 뭔지, 그 다음 간이식 관리, 간암에서 어떻게 할 건지, 건강검진을 어떻게 할 건지, 성생활을 어떻게 할 건지, 감염을 어떻게 예방을 할 건지, 운동은 어떻게 하고, 회식, 혈액형 부적합, 당뇨, 심장, 생각해 볼 수 있는 거 거의 다 올려놨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컴퓨터를 만질 줄 아시면 들어가셔서 자기가 원하는 거 누르셔서 보시면 여러분들 원하는 거 대부분 다 들어있습니다. 사실은 저희들이 여러분 원하는 거 좀 검은 것까지 다 포함시키려고 돌아가고 있는데요. 한 몇 년 해보니까 대부분 이제는 다 된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많이 참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컴퓨터를 전혀 못 만지시는 분들 간혹 계실 텐데, 손자분이나 손녀분한테 말씀하실까지는 좀 들어달라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제 퇴원 교육을 하는데, 퇴원을 하실 때 교육 못 받으신 분도 아직 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매주 수요일 날 오후 2시에서 3시 사이에 서울대병원 7층 회의실에서 하고 있으니까 혹시 못 받으신 분 가시면 오늘 같은 강의를 좀 더 추가해서 하거든요. 좀 들어보시면 되겠고, 홈페이지를 작년에 개편을 했습니다. 그래서 좀 환자분들이 보기 좋게 만들었는데 이렇게 각 이식 분야 이렇게 클릭해서 들어가면 자세히 나와 있고요. 무엇보다 여기 상담실이 있어요. 환자분들이 질문을 하고 간호사하고 제가 답을 올리는 칸이 있거든요. 그래서 전화로 하셔도 되는데 장기센터 전화도 안 될 때도 있고 할 테니까 그때 상담실에 올리시면 대개는 24시간 이내에 답을 하죠. 네. 좀 어려운 질문이면 상의하고 하느라고 좀 걸리고, 그래서 상담실이 있는데 클릭해서 들어가서 상담 물어보시면 아마 컴퓨터로도 올라가고요. 또는 이제 의학 정보 이런 걸 클릭을 하시면 앞에서 같은 동영상 강의도 있고요. 과거에 신종 플루 볼 때는 그런 특이한 새로운
출연했을 때 어떻게 대처할 건가 뭐 이런 것들 이제 저희들이 글을 항상 업데이트해서 올리니까 참조하시면 보다 더 이해가 잘 될 것 같습니다. 이 식구 관리는 뭐니 해도 저희 의료진하고 같이 서로 요즘 소통이라는 게 사회에 많이 하던 것 같은데 서로 같이 이야기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뭐 의사가 일방적으로 이렇게 하라고 하는 병은 아니죠. 만성병은 신장 이식한다고 뭐 만사에서 해방돼서 이제 병원에 안 와도 되는 건 아니거든요. 만성 신부전 상태나 투석 때보다는 그게 좀 자유롭지만 여전히 관리해야 되는 환자분이 있어요. 그래서 또 만성병이기 때문에 의사가 약 하나 줘서 모든 걸 해결하고 그다음부터는 이제 약 안 먹고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병에 대해서 좀 잘 아시고 또 자기가 관리를 해야 되는 병이죠. 그래서 그런 만성병 환자분들은 이제 의료진하고 서로 소통을 잘 하셔야 돼요. 의료진이 뭐 무조건 말도 안 되게 하라고 하는 뭐 이렇게 밀어붙이고 하는 그것도 말이 안 되겠고 환자분이 알아서 의사 말 뭐 다 들을 수 있나 하고 이제 한기를 걸리고 일부는 자기가 알아서 조절하고 이것도 별로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아요. 치료진이 이야기하는 것 중에 좀 이해가 안 되면 반론을 제시하시고 서로 이제 이야기를 해서 서로 타협을 해서 제일 좋은 방향으로 이렇게 서로 대화하는 가운데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기적으로 외래를 방문하는 게 뭐 하편증 때문에 응급실에 실려와서 시간 낭비하고 돈 낭비하는 것보다 낫거든요. 그래서 정기적으로 외래를 방문을 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특히 젊은 분들이 좀 괜찮으시면 방문을 잘 안 하시는 분도 많고 약도 그럴 때도 많거든요. 그래서 정기적으로 방문을 하시고 합병증이 결국에 이식 환자가 얼마나 오래 사시는지 또 얼마나 그 병에 안 걸리고 건강하게 사시는지 좌지우지하거든요. 요즘은 수술 합병증은 굉장히 줄어들었어요. 기술이 발전해서 거부 반응도 요즘에는 10% 미만으로 줄었기 때문에 이제 장기적으로 합병증을 얼마나 잘 다스리느냐가 중요한데 그걸 그때 체크를 해서 예방을 하고 생기면 조기에 치료하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규칙적으로 약물 복용하고 이렇게 하는 게 좋죠. 그래서 크게 4가지가 중요한 합병증입니다. 첫 번째는 거부 반응, 가장 전통적인 거죠. 두 번째는 이제 면역을 억제하니까 감염에 잘 걸리세요. 세 번째는 남보다 암에 잘 걸리세요. 면역을 억제하니까. 그 다음 하나는 심장병이 또 잘 걸리세요. 신장 환자들, 간환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심장 이식 환자, 심장병이 사망 원인 1위거든요. 속으로 말할 것도 없고 아시아에서도 심장병이 사망 원인 1위예요. 그래서 그걸 잘 다스리고 예방하는 게 얼마나 건강하게 사시는지 그걸 자주유지하는 4가지 중요한 척도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문 의료진하고 지속적으로 접촉을 해서 서로 의견 교환하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떤 환자분들은 참을성이 너무 많으셔가지고 굉장히 심할 때 병원에 응급실에 오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이건 좀 곤란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경우에는 원래 정해진 외래를 당겨서 즉시 병원에 오셔야 되는지 이렇게 말씀을 올리면 열이 38도 이상 나는 분은 어른에서는 감기로 절대 이렇게 나지가 않거든요. 체온계 있잖아요. 체온계 얼마 안 하니까 체온계를 집에 없으시면 되게 하나씩 구입을 하시고 한번 재보세요. 본인이 느끼는 열감하고 객관적인 체온하고는 틀리거든요. 38도 이상 되면 무조건 병원에 오셔야 돼요. 단순 감기나 뭐 그냥 내비두면 지나가는 병이 38도 이상 나지 않거든요. 제일 무서운 게 폐렴이죠. 심장 환자는 요로 감염, 간이식 환자는 이제 담도 감염 같은 게 굉장히 나오거든요. 이런 게 생기면 빨리 오셔야 그냥 빨리 치료가 되고 이것도 단축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다음 이식장기 통증이 요즘은 약이 세기 때문에 거부 반응이나 이런 게 생기더라도 통증 오는 경우가 흔하지 않지만 통증이 오면 좀 이상한 거니까 또 병원에 방문하는 게 고려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신장 이식 환자면 소변량이 갑자기 많이 줄면 거부 반응이나 요로가 막혔다든지 이런 문제가 있다는 거죠. 소변색이 뭐 혈뇨가 나온다든지 간장색으로 나온다든지 몸이 갑자기 많이 부을 때 이게 이상할 때는 좀 당겨서 오시는 게 좋고 폐이식 환자나 또 뭐 일반 모든 이식 환자와 마찬가지지만 기침과 호흡 곤란이 심할 때
복통이 심하고 혈변이 나올 때 설사 같은 건 흔히 있을 수가 있지만 설사가 과도해서 체중이 빠지고 입이 마르고 탈수가 될 정도로 심한 경우도 있거든요. 그럴 때 빨리 오시는 게 좋겠고요. 간이식 환자가 한 달이 다시 재발했을 때도 병원에 빨리 오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모든 걸 차치하고 원인은 잘 모르겠는데 몸이 계속 안 좋으시면 딴 데 오시는 게 좋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외래 진료를 볼 때 확인하는 게 이식 장기 기능이 잘 유지되는지 피 검사로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앞에 이제 그 강의에 나온 것처럼 면역제제가 용량이 적당한지 이제 농도라든지 백혈구 수치라든지 이런 걸 보면서 용량을 조절하고 있죠. 면역제제가 너무 과다할 때는 감염이나 암 같은 게 잘 생기니까 줄여야 되겠고 면역제제가 너무 약하면 거부반응이 잘 생겨야 되니까 딱 중간에 적정한 이상적인 용량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면역제 용량을 평가를 하고요. 세 번째 외래에서 평가하는 것은 합병증이 이제 발생했느냐 이걸 이제 감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개 1년째하고 5년째는 특별한 이상이 없더라도 저희들 정기검진을 이식 환자 스케줄에 맞게 보고 있습니다. 그 정기검진 이제 장기센터 가면 이런 브로셔가 있습니다. 이식 대기자분들이거나 또는 이식하신 분들이 어떻게 정기검진, 암이나 감염이나 심장병 같은 이식 환자한테 문제가 되는 걸 어떤 스케줄로 이렇게 추적 관리해야 되는지를 정리를 했으니까 이걸 가서 한번 보시면 되겠죠. 예를 들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값싸게 할 수 있는 거 있다든지 자녀분들 회사에서 하면 싼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외부 병원에서 하시고 결과지를 가져오셔서 치료진하고 상의하고 빠진 것만 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치과라든지 타과 진료를 하거나 또는 타 병원에서 이제 치료해야 될 경우들이 많으시죠. 그럴 때는 이제 그쪽에서 무시하고 이제 이식 환자한테 바람직하지 않는 처방이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또는 이식 환자라고 해서 너무 걱정을 하셔서 처방을 안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진료하실 때 와서 이제 타과 진료 계획이 있으시면 담당 의사하고 상의해서 소견서 같은 걸 하나 받아가신다든지 어떤 약을 피하고 어떤 약이 좋겠다는 거 그런 걸 받아가시면 타병원이나 타과 선생님이 치료하시는 데 아주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특히 이제 진통소염제 중에 진통소염제 잘못 먹으면 신장이 악화되니까 이게 특히 조심해야 되겠고 항생제 종류 중에서 면역제제의 농도를 올리거나 낮추는 약들이 일부 있거든요. 그것도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식 후 자기 관리가 중요하죠. 이식 환자들은 환자입니다. 이식했다고 해서 신장 기능이 100% 되는 건 아니죠. 되게 평균 50% 정도 돼요. 둘 중에 하나 받았으니까 50% 되는 것 같잖아요. 실제 보면 평균적인 신장 기능이 50% 되는데 25% 이상이면 웬만한 찌꺼기는 안 쌓이거든요. 투석하면 한 10% 유지해주는 거예요. 50% 유지하지만 그래도 정상은 아니니까 환자분이라는 사실을 명심하시고 환자 아닌 분하고 똑같이 행동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생활에 좀 제약이 있을 수 있고 병원에도 일찍적으로 오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감염 예방 조치를 항상 염두에 두시고 건강 수첩 같은 걸 적어 보시면 자기 관리 피드백도 되고 해서 좋고요. 이런 수첩을 가지고 와서 치료진한테 보여주면 우리가 방문하시는 날 검사한 거 하나로는 정확하게 알기 힘들겠죠. 이런 건강 수첩에 여러 정보를 적어 오시면 보다 더 정확하게 환자분 상태가 파악이 될 것 같습니다. 합병증 이제 금진 이런 걸 규칙적으로 해야 된다는데 중요한 게 당뇨병, 이식 환자의 30%에서 생깁니다. 당뇨가 없던 환자분들도요. 제일 주범이 면역제제죠. 고혈압, 콜레스테롤 높은 거, 뼈가 약해지는 거, 암, 심장병, 감염 이런 걸 규칙적으로 1년에 한 번 정도는 확인하시는 게 이제 합병증 때문에 오히려 비용도 많이 나오고 몸도 더 고생하지 않는 지정기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약물 복용은 대부분 다 말씀하셔서 넘어갔는데 요즘 이제 라파민이 국내에 들어와서 드시는 환자분들이 점점 많아지시는데 라파민은
복용하실 때 이게 복용 시간을 이상하게 교육을 잘 못 받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라파민 이제 복용 시간을 정확하게 아셔서 잘 복용하셔야 될 것 같아요. 프로그раф하고 드실 때는 같이 드시면 되고요. 라파민도 프로그раф이나 네오랄, 산디본 네오랄처럼 정확한 농도가 중요한 약이거든요. 그래서 역시 드시기 직전에 피 검사를 해야 되는 거죠. 약물 복용을 깜빡했을 때 앞에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그 감염 예방, 일반 예방 조치는 이제 이식 후 첫 6개월이 중요합니다. 특히 첫 3개월이 중요하죠. 면역 제제를 굉장히 많이 쓸 때라서 이때 감염 위험이 높으니까 6개월은 조심해야 돼서 집안에 아픈 사람이 있으면 가급적 접촉을 피하고 다른 식기로 이제 식사를 하시는 게 좋죠. 외출은 웬만하면 안 하는 게 좋고요. 그 방문도 좀 사절하시는 게 좋습니다. 사람 많은 곳에 가는 걸 피하시고요. 외출 시는 마스크를 착용하고 손발을 씻는 게 중요하죠. 손발로 이렇게 전염이 많이 됩니다. 감염 질환 환자들이 있으면 피하는 게 좋겠고요. 애완동물도 좀 피하시는 게 좋고 집수리 하는 데 이런 데 집들이 하지 마시고요. 청소할 때 장갑을 끼시고 하부는 흙이 안 날리게 흙이 날리면서 그게 여러 가지 곰팡이라든지 균이 날아다니거든요. 그런 걸 피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방 약물은 이제 폐렴이나 신장 이식 환자 같으면 신우신녀 예방 약물을 항상 먹죠. 다른 장기 이식은 말할 것도 없고 이게 6개월 정도 먹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먹고요. 그다음 그대세포 바이러스 예방약도 이제 먹는 게 좋은데 국내에 아직 도움이 안 돼서 경제적으로 아주 넉넉한 부분만 드시면 될 것 같고요. 예방접종은 독감은 모든 예방접종은 대개 6개월 이후에 해요. 제일 큰 원인은 면역제를 너무 세게 하기 때문에 그때 예방접종 맞아봐야 없어서 그래요. 그런데 이제 독감이라는 시즌이 있잖아요. 겨울에 유행하는 거니까 시기 놓치지 말고 독감에 한해서는 가을에 맞는 게 좋죠. 그래서 여기 3개월 이후에 맞는 게 좋은데 뭐 급하면 한 달 지나도 맞아도 됩니다. 그 외에는 대부분 6개월에 맞으시면 돼요. 접종하면 안 되는 이제 예방주사들이 일부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방주사는 담당 의사하고 상의해서 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해외여행은 여러분들이 주로 가시는 패키지 여행은 부분은 괜찮아요. 주로 도시를 위주로 돌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뭐 밀림이나 뭐 이런 데 가시는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간혹 그럴 때는 좀 상의를 해주시면 이게 말라리아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역에 따라서 예방약들이 다 틀리거든요. 그다음에 최소한 일주일 전부터 뭐 먹어야 되는 약들이 있으니까 미리 상의하시는 게 좋겠고요. 웬만한 도시들은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 29 첫 한 달은 그 입원도 할 때도 있고 외래도 매주 오시죠. 그래서 약도 많이 드시고 해서 약을 많이 드시니까 우울증도 오기도 하고 감정도 기복이 있을 수 있죠. 잠도 안 오는 경우도 있고요. 이게 뭐 약부작용이고 일반적이기 때문에 너무 민감하게 반응을 할 필요 없으시고, 그다음에 29 1개월에서 6개월 사이는 이제 점점 정상생활을 복귀하는 단계인데 이때 감염에 제일 취약합니다. 그러니까 이때 제일 조심하셔야 되고요. 감염에 대해서 6개월 이후에는 거의 이제 아무거나 드셔도 되고 정상생활 일반인처럼 생활하시면 되겠습니다. 신체 활동은 뭐 책자 보시면 알겠지만 뭐 처음에 배에 너무 힘이 들어가고 왜냐하면 상처 터지니까 조심하시고 3개월은 신체적으로 힘든 것도 조심하시고 휴직하시는 게 좋고요. 3개월 내지 6개월 이후에 직장이나 학교에 이제 복귀를 하시죠. 가벼운 산책 하루 30분 정도 걷는 게 제일 좋습니다. 무리하게 너무 땀을 흘려가지고 탈수될 정도로 체중이 몇 킬로나 빠지도록 운동하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무리하지 않는 게 좋겠고요. 근력 강화 운동 좋아하시는 분이 일주일에 한 2차례 정도 괜찮고요. 여행은 이제 면역제제도 여행 가실 때 충분히 가져가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약 처방전 사본도 가져가서 혹시나 현지 병원에서 할 수가 있으니까 하는 게 좋고요. 해외여행 가실 때 영문소 변수도 하나 가져가는 게 좋겠죠. 보통 도시를 벗어나면 말라리아나 장피부스가 문제예요. 여기에 대해서 예방접종하고 예방약을 되게 먹는 게 일반적입니다. 음주, 흡연, 건강식품, 금주와 금연은 필수라고 이제
하죠. 면역제제 농도를 변화시킬 수도 있고, 또는 신장 이식만 했지, 신장 이식이, 신장이 나쁜 사람들은 동맥경화가 온몸에 다 있거든요. 그래서 암이나 혈관, 폐쇄, 당뇨, 고혈압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으세요. 그러니까 이런 거 하시면 병 주고 약 주는 거죠. 그래서 값싸게 돈도 절약하고 몸도 좋아지고, 그 다음에 약국에서 권하는 영양제 중에 보면 좀 같이 안 드시면 좀 곤란한 약도 있으니까 설명서 하나 가져와서 담당 의사하고 한번 상의하는 게 좋겠고요. 건강식품을 저희들이 대부분 효과를 잘 몰라요. 테스트를 안 해봤어요. 뭐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는데 잘 모르는 건 안 하는 게 일반적인 방법이죠. 그래서 저희들은 서양의학에서 이 테스트를 아직 못 해봤어요. 그래서 좋은지 나쁜지 모르니까 간혹 나빠져서 오시는 분들이 있으니까요. 무리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다음 성생활은 2개월 이후에 이제 점진적으로 이제 가능하다고 보고 2주는 이제 입원해 있으니까 되게 지나고 이제 점진적으로 강도를 늘리는 게 좋겠고요. 방광염이 간혹 이제 걸리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면역제를 하니까 수분을 항상 많이 섭취를 하시고 방광염이 자주 생기는 분은 특히 성관계 이후 즉시 소변을 보는 게 아주 효과적이고요. 이런 소변 볼 때 아프다든지 소변이 탁하거나 열이 나거나 소변을 계속 보고 싶을 때, 봐도 또 보고 싶을 때 지금 병원에 오셔서 방광염이 생길 때 확인해서 괜찮은지 치료하는 게 좋습니다. 발기부전들이 이제 약이나 여러 조건 때문에 생기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럴 때는 담당 의사하고 상의해서 약을 구독할 수가 있습니다. 월경은 대개 이식 후 6개월 정도면 개시가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식은 2년 이후에 안전하게 할 수 있는데 급할 경우 상의한 다음에 1년 이후도 가능하긴 합니다. 그래서 피임을 하셔야 되고요. 임신을 원하지 않으시면 담당 의사하고 이제 상의를 해야 되죠. 근데 이제 임신에 하시려면 신기능이 정상이어야 되고요. 최근에 거부 반응도 없고 혈압도 조절 잘 되고 컨디션이 좋고 정상일 때 임신을 해야지, 그렇지 않은 상태에 임신을 하면 신장도 악화될 수가 있겠고요. 나중에 아기에 뭐 잘못될 수도 있기 때문에 상위 후에 임신 계획을 세우시는 게 좋고, 면역제제도 조정을 해야 됩니다. 임신 때 쓸 수 없는 약도 있고요. 임신 때 쓸 수 있는 약도 있고, 임신하면 늘려야 되는 약도 있기 때문에 상의를 하셔야 되고, 자기도 모르게 임신이 되었을 때는 즉시 오셔서 상의하시면 좋겠습니다. 식사는 이제 처음에는 이제 전신 상태 호전, 체중이 좀 빠지죠. 신장 이식한 환자 경우에는. 왜냐하면 찌꺼기가 쌓여있고 부어 있잖아요. 그러다가 쭉 빠지죠. 신장이 좋아지면. 그러다 점점 체중이 늡니다. 체중이 느는 이유는 옛날 간이 안 좋거나 신장이 안 좋으면 살이 안 나죠. 그런데 이제 그 기능이 돌아오니까 살이 돌아올 조건은 됐고요. 면역제제들이 이 맛을 당기게 하고 그 자체가 비만적으로 작용하거든요. 그래서 살이 찝니다. 피하려면 운동할 수밖에 없어요. 특히 당뇨병 환자들은 이식 후에 악화되거든요. 면역제제 때문에 당뇨가 악화됩니다. 그러면 인슐린을 올려야 돼요. 올리면 운동 안 하고 올리면 그게 다 살로 가거든요. 그래서 운동이 꼭 필수적입니다. 그래서 초기 6개월, 특히 1개월은 끓인 음식을 드셔야 되겠고요. 여러 가지 이제 혈압이 높거나 콜레스테롤 높거나 당이 높으면 그게 맞게 식사 생활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급한 문제들이 생길 때가 많잖아요. 근데 이제 만약에 낮 시간이면 제 장기센터 전담 외래가 토요일 오전까지 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낮 시간은 여기로 바로 오셔서 급성 문제를 해결하고 그다음 치료 보시는데 선생님으로 돌아가시면 되고요. 토요일 오후부터 일요일까지는 응급실에 오셔서 저희들을 찾으면 급한 치료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들 뭐 간이식은 성적이 뭐 최고라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국내 다른 병원보다 가격도 싼 편이고 상처도 적다고 이렇게 간이식 팀에서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신장이식은 뭐 외과 기술은 국내 유수 병원들이 대부분 비슷해요. 기술이 세팅이 됐기 때문에. 특히 저희 병원 장점은 이식 내과 의사들이 전공한 사람이 3명 이상이 있습니다. 다른 병원에는 없죠. 그래서 성적이 아주 좋습니다. 평균 성적이 20년 이상 가죠. 내사자들, 대기자 프로그램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어서 내사이식이 그동안 한 3년 동안 제일 많이 했고 성적도 좋습니다. 올해는 좀 줄어들었는데요.
그 밖에 뭐 체도이식, 신장 체도 동시이식이라든지 여러 뭐 다장기이식, 골수 동시이식 등 뭐 손이식 같은 것도 저희들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신호로 기술도 시행하고 있으니까 뭐 주변에 뭐 곤란을 겪고 있는 뭐 어려운 이식 같은 경우에는 방문을 권유하시면 좋겠습니다. 두서없이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질문 답변 하기 전에 이제 그 간이식 한의회가 조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의회 여러분들이 서로 이제 돕고 끌어주기 위해서 상당히 모임이 잘 되고 있는데요. 신장이식 한의회가 그동안 별로 좀 침체가 되어 있어서 이번에 한번 좀 활성하게 보려고 저희도 의료진도 이제 좀 참석하고 또 도와드리고 이렇게 하는 분들이 자발적으로 이제 만드시는 움직임이 있어서 오늘 좀 잠시 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개하는 시간 끝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신장이식을 받은 박혜순이라고 합니다. 제가 아픈 지는 20몇 년 넘었죠. 2번 이식 받았어요. 그래서 의료진에 대해서는 더 이상 뭐 의심을 갖거나 이러면 자기한테 손해요. 그러니까 우선 의료진을 믿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금 간이식하고 여기 신장이식 하는 분들이 오셨을 것 같아요. 신장이식 하는 분들 한번 손 좀 들어가시죠. 네. 네. 그런데 우리가 간이식은 그 팀이 활성화가 잘 됐어요. 그래서 서로 환자들끼리 돕고 이래요. 선생님한테 물을 수 없는 뭔가가 또 있죠. 환자들의 경험담도 들을 수 있고 또 자기만의 이게 재능이 있잖아요. 그거를 한 사람, 두 사람 모으다 보면 환자들한테 서로 도움이 될까 해서 이 모임을 아마 활성화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우선 좀 잘 도와주실 분을 한 20명을 컨택을 했어요. 근데 이제 그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옆에 이제 환우들을 모아서 도움을 드리려고 그러는데 저 같은 경우는 아무 재능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제 목적은 정했을 때 처음에 2번 이식 받다 보니까 내가 뭘 해야 될까? 처음엔 굉장히 저밖에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남을 위해서 돕는다는 건 생각을 못했습니다. 근데 2번째 이식 받고 나서 생활을 바꿔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살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처음에 배운 게 이제 컴퓨터를 배웠어요. 그 다음에 또 영어를 배우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또 이제 사진을 찍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포토샵까지 이제 하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봉사활동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안기 교수님이 하는 외국인 노동자 무료 진료소가 있어요. 거기서도 봉사도 하고 또 행사를 하면 또 사진도 찍어드리고 뭐 굉장한 실력은 아니지만 이렇게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또 심리심들이 자꾸 늘어나잖아요. 1년에 아마 서울대병원에서 500명 한다고 그러죠? 그러면 3년이면 1,500명이에요. 그런데 사실 선생님한테 질문할 수 있는 거와 시간이 촉박하잖아. 선생님들 만날 수 있는 시간이. 그러니까 우리들이 이제 이 중에서도 자기 나름대로의 재능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컴퓨터를 잘하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상담을 잘해주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자기가 그동안 겪은 정보가 있잖아요. 정보를 나눌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모임을 활성화하려고 하는 거니까, 이제 지금 이제 아마 제 생각에는 내년 봄쯤이면 아마 완성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홈페이지도 이제 만들고 해서 여기 우리 장기이식센터 홈페이지도 제가 올릴 거예요. 그리고 그동안의 결과를 또씩 올릴 거예요. 어떻게 진행돼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장이식 산후분들이 많은 참여를 바라고요. 또 댓글도 많이 주시면 또 물어보시는 것도 또 우리가 같이 모이면 여럿이 모이면 선생님 통해서 강의도 들을 수 있고 하니까 좋은 점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하는 분들의 많은 도움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질문 있으시면
짧게 질문하고 짧게 대답하고 여러분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까 저 얘기했던 사람인데요. 여기 저 같은 경우는요, 내 중국 가서 공간으로 갈고 왔는데 7년 만에 많이 또 생겼어요. 그래서 또 얼마 전에 잘라냈거든요. 이걸 잘라냈는데 지금 또 내기만 와서 또 내가 좀 해야 되거든요. 이 본인으로서는 굉장히 불안하거든요. 그러면 나만 이러는 건지 또 환자가 딴 분도 두 번, 세 번을 해서 무사하는 건지 그게 알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알기로는 내가 몇 번째서 질문을 해봤는데 답변을 해도 분이 안 계세요. 그리고 가사에서 뭐 두 사람 했다, 세 사람 했다, 뭐 그렇게도 할 수가 있다 이런 분도 못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두 번, 세 번을 가사에서 나 같은 경우에 이렇게 하면 딴 분들도 한 분이 계신가? 뭐 그건 나만 있는 건가? 그거 좀 알고 싶습니다. 간이식 하셔서 간암 재발하는 말씀하시는데. 그렇죠. 간 생겨서 또 잘라냈어요. 예, 간이식 하신 다음에 이제 간암이 재발해서 잘라내는데 네, 또 그렇죠. 생겨서 그 간암 환자 이제 간이식한 경우에 간암이 이제 재발하는 경우들이 제법 있습니다. 근데 이제 대개는 이제 첫 번째 재발해가지고 완치되든지 뭐 나빠지든지 이제 둘 중에 하나인데 환자분 같은 경우 이제 하나 제거해도 얼마 있다가 다시 재발했나요? 네? 두 번째 암이 재발한 게 첫 이거 번째 7년 만에 됐습니다. 7년 만에요. 네. 첫 번째 재발은 7년 전에 재발됐고요. 그렇죠. 네. 흔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환자가 갖고 있습니까? 예, 가끔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저만 있는 줄 알고 그렇지 굉장히 않아요.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어디 이남준 선생님 보세요, 서경수 선생님. 네? 어느 선생님 보세요? 아니난지. 예. 그리고요. 이남준 선생님 만나서 제가 한번 연락드리라고. 네, 그러게요. 네. 먹는 거 하고 네. 우리 생활할 때 예. 아까 말씀하셨는데 네. 뭐 술, 담배는 금지고 네. 이제 다 대강 다 알고 있는 얘기인데 예. 그래도 피치 못하게 다니다 모임이라든가 그런 것들 조금씩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또 사람이 많은 데도 갈 수가 있고 등등. 그럼 그건 가끔 가도 안 되는 거고 전혀 뭐 날마다 가도 괜찮고 이런 게 조금 참고적으로 좀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어느 정도는 그래도 감안하고 어느 정도는 조심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사람이 많아요. 아주 바글바글한 데를 많이 다니거든요. 그건 한 달에 뭐 그냥 다 가다시피 90%로 다니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정답이 없는 것 같아요. 조금 하면 조금 나쁘고 많이 하면 많이 나쁘니까 그거는 정답이 없고요. 네. 그만큼 손해죠. 자, 얘기 잘 들었습니다. 저기, 이 보건복지부 같은 데서 이제 그 건강검진하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예, 예. 네, 1년에 한번 그 건강보험공단에서 나온 거 말씀하시는 예. 거죠? 예. 근데, 거기 가면은, 네. 그 애들 그 청소 같은 게 제대로 안 돼서, 저 간이 시킨 지 지금 7년 되거든요. 네. 네. 그래서 거기서 그게 불안해서 그걸 아, 못하겠거든요. 괜찮아요. 좀 그 지저분해도 괜찮아요. 7년 정도 되시면. 근데 지내는 지내는 그러니까 그 그 간염 때문에. 병원에 사는 거니까 다 이제 씻고 하겠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뭐 병원을 가릴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 정도는 그 방어력이 있으시고 특히 간이식 환자면 간이식 환자는 면역제를 다른 장기보다 낮게 쓰거든요. 그래서 이제 간이식 환자고 그래서 거기가 그 이남준 선생님 그 철저하게 또 관리를 잘해 주시니까 그 서울대에서도 그 1년에 한 번씩 받거든요. 이 예. 서울대에서 받는 것이 아니라 거기는 공짜이냐 여기서 돈을 주게 되고. 아 그러니까 뭐 경제적으로 부담이 되시면 네. 그 싼 데서 하시고 빠진 것만 여기서 보충하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고요. 네.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으시면 그냥 여기서 하세요. 그 큰 병원 기계가 더 좋으니까. 알았습니다. 네. 다음 질문자인데요. 네. 아 예. 네. 뭐 감기라든가 감염은 뭐 여기서 주시는 약으로
예방을 한다고 하지만 암은 자기가 모르는 사이에 걸리는 거잖아요. 다시 재발되는 경우도 예. 있다고 하시니까 가장 겁나는 건 암이거든요. 예. 면역을 낮췄기 때문에 예. 평상시에 암을 예방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TV를 보거나 그때 방송 매체를 보면 고기를 좀 멀리하고 야채를 많이 먹으면 좀 덜 걸린다고 많이들 하시고 걸렸던 분들도 식이요법으로 주로 야채를 많이 드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도 지금은 저는 이제 한 달밖에 안 됐는데 지금은 PD 때문에 단백질 요구가 많아서 많이 먹어야 된다고 책에 나와 있어서 그렇게는 하는데요. 어느 정도 지나면 단백질 양을 줄여서 신장을 부담을 좀 줄여야 되는 건지도 궁금했고 그다음에 단백질은 그냥 남들 드시는 만큼은 드시면 돼요. 일반 단백질 식사를 하시면 돼요. 저단백 하시면 필요가 없어요. 지금은 그런가요? 아니면 아니 신장 기능이 정상으로 50% 이상 돌아왔기 때문에 네. 저단백 식이라 하실 필요가 없고요. 네. 단백뇨가 나오기 시작하면 그만큼 줄여야 돼요. 신장 기능이 정상이기 때문에 네. 단백질 줄이실 필요가 없어요. 단백질 많이 섭취하셔서 몸이 건강해지시는 게 뭐 암을 예방하기 위해서 다른 뭐 식이요법을 해야 된다든가 암 예방 조치 일반인들하고 같아요. 위암 예방하려면 뭐 매포장 그 조심해야 되고 뭐 대장암 예방하려면 고기를 그런 거 조심하고 오히려 그 섬유질을 많이 드시는 건 일반적으로 똑같고요. 단지 이제 그 바이러스 감염 같은 게 있으면 그게 맞게 조정해야 된다는 말고 이제 암에 대한 일반 예방요법에 대해서는 일반인들하고 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저는 신장 이식을 받은 한 10년 됐습니다. 크레아틴 수치가 한 1.4, 1.5로 계속 한 시간에 왔는데, 요번에 검사를 하니까 1.8 정도 됐다고 해요. 근데 뭐 그렇게 크게 염려할 건 아니라고 하지만, 제 생각할 때는 그게 뭐, 마음을 놓을 수치가 아니고 돼서, 크레아틴 수치를 낮출 수 있는 그런 어떤 방법이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시면. 그러니까 이제 신기능이 어느 정도 유지되다가 이제 갑자기 나빠지신 거잖아요. 갑자기 뭐 나빠졌을 때는 이제 거부 반응의 원인일 수도 있겠고요. 약물 부작용일 수도 있겠고, 또는 이제 소변 내려오는 길이 어디 기계적으로 막혔다든지 좁아져서 그럴 수도 있겠고, 아니면 뭐 설사했다든지 이런 것 때문에 탈수가 돼서 그럴 수도 있겠고요. 신장 쪽에 감염이 생겨서 그럴 수도 있겠고, 구별해야 되겠고, 무수히 많거든요. 1.45에서 2.8이 된 건 상당히 많이 올라간 거거든요. 그래서 원인을 찾아야 되겠다. 네, 그러면은, 원인을 찾으려면 항상 뭐 다시 한번 검사를 해 보는 방법이 있겠군요. 그러니까 반복 검사 통해서 계속 그러시면 예. 검사를 하셔야 됩니다. 이제 지금 그날 간호사는 이제 물을 많이 섭취도 해라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거는 이제 혹시 탈수된 경우라면 네. 물 많이 드시면 탈수가 네. 이제 예, 회복되니까 예. 네, 알겠습니다. 경우에 따라 네, 감사합니다. 죄송한데 제가 외래에 들어가야 돼서 이제 또 다음 식이요법 강의 연습도 있습니다.